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얼마 이렇게 남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이 영상을 좀 사전에 지금 만들고 이제 편집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진은 제가 저번에 부안 쪽 점검을 가면서 좀 더 가면은 이제 여기가 격포항이거든요. 네, 격포항에 가서 또 격포항에 유명한 채석강 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었는데, 잠깐 뭐 코에 바람 좀 넣고 좀 쉬고 기분 전환도 하고 온 것 같은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내륙 쪽, 전주 쪽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 가면 저는 탁 트이는 그런 기분들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이 아마 거의 올해 말쯤에는 한 6,000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다양한 층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가 500천사라는 이제 어떤 채널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천사라는 이미지를 제가 또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종교이신 분들도 크게 이질감이 되지 않는다면 잠깐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다음 본격적인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이제 큰 어떤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참 교회가 사회의 본을 못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많이 했었고, 교회 저도 상처를 약간 받고, 지금의 이제 제가 캠퍼스 시절에 그 선교단체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간사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제가 가고 있어요. 전주에 있는 이제 작은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인데, 전주 하늘가족교회입니다. 전주 하늘가족교회이고 한 50명이 이제 채 안 되는 이 교회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꼭 오라는 그런 얘기에서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건강한 사회와 그 신앙과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추구를 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돈을 크게 조금은 이렇게 돈이 생기긴 하지만, 그렇게 돈을 보고 이렇게 채널을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사회에 좀 기여하는 차원과 실제 전기를 다루는 이 기술 자체가 공유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나은 안전한 전기 안전 세상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신앙적인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공동체나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주 하늘가족교회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저희도 이제 주일날 저희가 말씀한 거를 스트리밍으로도 이제 생방송으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편집해서도 올리고도 하는데, 제가 여기 교회로 옮긴 지가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저는 참 좋고, 여러분들 구독자님과도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이런 시간을 좀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듣는 이제 말씀 중에 요즘에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로 너무 바뀌어서
사람들한테도 세상한테도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을 요즘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어떤 종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저희 교회 채널 영상을 조금만 봐보시면 제가 링크도 좀 이제 걸어 드릴 건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어떤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결코 저희도 일반적인 이렇게 교회이고 침례교 교회 교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사이비는 아니니까, 제 영상을 좀 봐 오셨던 분이라면 저희 교회 영상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건강한 공동체나 교회, 만약에 뭐 인생을 살면서 지금 자기가 자신이 너무 고민과 염려가 좀 크다, 어떤 누군가한테 좀 신앙적으로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영상 초입 부분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레일 등에 관한 거예요. 레일 등에 관한 것이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지금 전원선이 여기까지는 이제 레일 등에 걸려 있는 이제 램프가 잘 들어오는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통과해서 여기까지도 이제 이 선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줬는 거였는데, 이 등이 불이 안 켜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레일 등을 조그만하게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혹시라도 레일 등이 안 되면은 제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일 등을 설치를 하게 될 때 얘 밑에 거를 설치를 끼워서 얘를 이제 돌리게 되잖아요. 이게 거의 껴서 180도도 아니고 한 90도 정도를 아마 돌리게 될 거예요. 90도 정도를 돌리게 돼서 뭐 쉽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닿게 하는 거죠. 그 여기에서의 극이 바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플러스 사출로 이렇게 좀 돼 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철로 돼 있으면은 지락이죠. 둘러싸여 있고, 이 사이로 해서 이게 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 사이가 이제 집에서 직접 보고 싶으면은 이제 좀 올라가서 하면 보일 텐데, 여기에 철이 이렇게 두 개의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올라가서 90도로 돌리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닿게 돼서 불이 켜지는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아까 전에 그 다음 편에 있던 그 레일 등의 그 등이 안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쪽과 이쪽의 전압을 테스터기로 측정을 했죠. 테스터기 측정을 해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도 아예 전압이 오질 않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에 일단은 전원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전단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전단의 전압을 측정하니까 여기는 220V가 나오고 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접촉 불량이 잘 안 돼서 전원 공급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레일 등은 다른 형광등이나 저도 이 전기 쪽에 입문을 한 지가 좀 되어서 그런지, 레일 등은 그래도 요즘 약간 좀 최신 트렌드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IV로 돼 있어가지고 두 가닥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단자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옆으로 넘어가는 안 들어오는 곳으로 연결되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전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소켓 여기를 까보면 되겠구나 했는데, 저도 이제 여기는 처음 이제 까보는 거고, 과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얘가 여기가 날이 이렇게 이제 지나갈 것 같은데 얘의 어떤 밀어주는 힘이 좀 부족해서 전기 공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전원이 안 나가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파란색 이쪽에 이제 이 극이 있어서 여기에 칼날은 여기에 닿고 있던지 아무튼 안 닿아가지고 전원 공급이 안 됐다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되었어서 여기를 분리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접속부여서 레일 등이 이제 길잖아요. 이게 어떤 데는 가면은 막 한 10m, 20m짜리도 있고 하는데 걔네들이 다 연결돼서 가는데 도중에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또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사진은 없지만,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접촉 불량이 나면서 이 사출물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탈되면서 전원 공급이 안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 레일 등을 이제 건들면서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딱 붙어서 가거든요, 이 레일 등이. 그래서 이제 불편하겠지만 공간이 없다면은 이제 떨어뜨려서 얘 연결하는 조인트 소켓을 바꿔줘서 전원 공급이 안 되는 쪽으로 다시금 접촉이 잘 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빼서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얘는 이제 그 IV를 물리는 단자였고, 뭐 얘가 문제는 별로 없었던 거고, 제가 그때 봤을 때 얘가 좀 느슨해졌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들어온 때도 있고 안 들어온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얘가 좀 스프링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쪽을 지지대로 삼아서 좀 밀어줘서 얘 날이 각 그 플러스 마이너스 220V로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저한테도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거고, 뭐 요즘에는 뭐 무선으로도 막 이것저것 등도 키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상용 전원 220V, 교류 220V 전원은 어찌됐든 어떤 통신 같은 걸로 해서 수신호 이렇게 신호를 날려서 뭐 220V를 할 수 있지만, 일단 뭐 전원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전등이 뭐 콘센트는 뭐 그런 확률이 좀 더 적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전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촉 불량 때문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접촉 불량 때문에 저항값이 P는 I제곱 R이잖아요. 접촉 저항이 커지면은 어떻게 되죠? 전류는 그대로이더라도 접촉 저항이 이제 커질수록 여기서 발생하는 열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 사고 같은 게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바로 접촉 저항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열이 많아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 불량도 솔직히 화재로 이어지기 참 쉬운 어떤 그런 전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디가 깜빡거린다거나 하면 이게 안전기 문제인지 어떤 접촉 불량이어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IV가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에 이제 단자에 물려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접촉 불량 우리가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차단기는 내리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오결선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은 이 두 단자 중에 한 선이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구리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차단기를 내리고 해야 되고, 볼트를 우리가 조일 때 드라이버로 힘있게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조이고 잘 풀르고, 그 조이고 풀릴 때 어떤 그 기준은, 이거 너무 세게 하면은 그 탭이 이제 망가져서 또 풀르지도 빼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니까 힘을 적절하게 줘가지고, 적어도 이 IV를 끼우고 손으로 당겨더라도 빠지지 않는 정도는 되어야 접촉 불량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 상태에서도 좀 더 이렇게 볼트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좀 힘을 줘서 고정을 잘 하는 편입니다. 전기라는 게 마감이 참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마감이 좀 잘못되고 덜 조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부풀어 오르고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잘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램프가 이렇게 있고 이 IV 선이 저기 옆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여서 선 자체는 뭐 잘 넘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이 조인 데는 이쪽이랑 이쪽이 연결이 잘 안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불이 220V가 잘 연결이 돼서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잘 모르면은 이 램프만 이제 또 갈아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적절한 잘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원인을 또 잘못 건드려서 애꿎은 자재 낭비만 하게 되니까 그 원인 분석을 잘해서 접촉 불량일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경우는 뭐 제가 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자재값도 들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파악해서 처리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과연 문제가 뭘까라는 자세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서 전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전하게 잘 해결을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번에 부안 격포항에서 이제 좀 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는데 마침 이제 여객선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 지인인 존과 함께 갔었는데 돌아가기 전에 또 우리 서해의 일몰이 또 멋있잖아요. 그리고 2022년이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2022년도가 끝나는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한 사진은 아니었는데 일몰이 멋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요즘 그 제가 디카 미러리스 카메라가 생겨서 사진 찍는 흥미가 좀 더 생겼는데 사진이 이렇게 해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몇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어떤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뭐 생긴다고 했는데 제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잘 못하고 이거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 거 제가 한 겁니다. 일몰 사진 찍는데 마침 이제 또 배가 여객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잘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 나름대로는 잘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데 2022년도가 저한테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작년보다는 이제 올리는 영상이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기존 것들이랑 이제 좀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제가 일하면서 좀 관리하는 곳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류 정리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는 못 올렸는데 내년에도 하지만 한 달에 한 개 많이 올리면 두 개, 한 개 정도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을 내년에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할 것이고 제가 현장에서 좀 느끼는 거는 갈수록 그 젊은이들이 저희 전기 현장에도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좀 드는데 좀 기술을 이렇게 배워서 하면은 근데 또 자기 시간도 또 좀 생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또 전기 안전 관리자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잖아요. 또 다른 에너지로도 이렇게 변환이 되게 빠르고 쉬운 편이고 제어가 또 편리한 편이고 2023년도에는 또 어떤 해가 될지 좀 기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의 인생에도 멋진 또 한 해가 또 떠올랐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과 또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2023년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몸과 마음 잘 건강 잘 지키시고 저는 2023년도가 되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